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해법 자습서를 활용해서 문학 감상 능력을 키우는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 자습서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활용하기가 편리하고요. 만약 이 자습서가 없으신 분들, 다른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얼른 이 자습서를 구매하세요 라는 내용이 아니라 광고가 절대 아니고요. 각자 갖고 계신 교재에 맞게 제가 소개하는 공부 방법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뽑아내셔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절대 맞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경우냐 하면 첫 번째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공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역시 감상하는 훈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감상이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어서 문제를 푸는데 더 집중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법 자습서 혹은 다른 자습서에는 문제를 위주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출문제집을 먼저 푸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편하도록 사진을 띄워놓고 같이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해법 자습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학 자습서들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관련된 배경 지식 그리고 감상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들이 실려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문학 작품 관련된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자습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부분들을 나의 학습 수준 그리고 학습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베이스이신 분들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에요. 이 노베이스다 하는 건 단순하게 나의 학년 그리고 공부 수준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지만 특히 저는 문학 감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강의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 스스로 작품을 오롯이 감상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노베이스라고 칭했고요. 이런 분들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바로 여기 1번 본문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해법 자습서는 본문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느냐 하면 먼저 작품이 있죠. 그래서 까만 글씨로 작품이 실려 있고 그 다음 파란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각 연마다 갈색 글씨로 조그맣게 중심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먼저 이 파란 글씨 그리고 갈색 글씨를 읽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작품 내용을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파란색 그리고 갈색 글씨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습서를 보면서 나는 이 옆에 있는 글씨들이 신경 쓰여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만 실린 자료를 보시면서 파란 글씨 그리고 갈색 글씨를 뽑아내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감상을 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잠깐 이렇게 시어풀이 그리고 모르는 거 정말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19풀이나 이해와 감상 부분을 조금씩 훔쳐보면서 나만의 감상을 완성해 나가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시어나 19풀이를 읽고 그리고 감상을 먼저 읽고 나서 작품을 접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 나만의 감상을 먼저 세우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쓸데없는 자료를 읽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나의 주체적인 관점에 따라서 선택을 해 나가고 정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감상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결정장애이신 분들입니다. 이때 결정장애가 뭘 결정 못하는 거냐면 바로 문제를 풀 때 답을 못 고르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느냐 하면 바로 여기 문제부터 봐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보고 나서 이 문제와 관련된 작품에 관련된 정보들을 역으로 공부해 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1번 문제의 4번 선지를 같이 볼게요. 4번 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시구를 처음과 끝에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 옆에 있는 작품 관련된 정보에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글씨가 흐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시의 형태와 율격에 관련된 정보 중에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구성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4번 선지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수미상관의 구조가 있는데 이게 주제를 강조하는 거구나 라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고, 이렇게 문제를 먼저 보고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은 정보를 보고 문제를 보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정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던 다양한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가 체계를 잡다 보면은 헷갈렸던 문제들도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 문제인지 흔히 출제자의 의도, 문제 유형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드릴 공부 방법은 바로 보기파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평가원 문제를 예로 들면 보기가 같이 나오는 문항 있잖아요. 이런 걸 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공부 방법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보았어요. 이분들은 자습서를 보실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좋냐면 이 파란색으로 둘레를 쳐놓은 배경 지식 부분을 그냥 바로 보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이미 1번의 노베이스파 그리고 2번의 결정장애이신 분들이 해야 하는 공부를 다 거쳐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작품 분석도 해봤었고 주로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바로 본다 하시더라도 그 내용이 어디가 더 중요하고 여기는 좀 덜 중요하고 혹은 이 정보는 다른 작품의 어떤 내용과 연계가 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해법 자습서에는 어떤 번호 순서대로 볼 수 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보면 좋은 부분이 여기 핵심 정리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작품 연구소 부분을 읽어봐 주세요. 여기를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각 자료마다 작은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이 시의 의미, 이 시의 형태와 율격,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렇게 작은 제목이 달려 있으면 이걸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내용이 답이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확인하고 그 답을 찾아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기본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주로 출제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더 풍부한 정보들을 쌓아나가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 좋은 자료는 그 아래에 있는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이 부분을 봐주세요. 여기를 읽을 때는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을 무슨 기준에 따라서 엮어 놓았는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이 예시는 이별의 상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님의 침묵 한용운을 함께 엮어서 놓았어요. 그러면 이 이별의 상황이라는 주제가 바로 보기에 실릴 수 있을 만한 제시문의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단지 내가 님의 침묵 한용운 그리고 지금 공부한 이 작품 이외에도 이별의 상황을 주제로 하는 다른 작품을 딱 접했을 때 아, 얘도 같이 출제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작품을 감상하는 깊이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보기 문제를 푸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해법 자습서를 활용한 문학 감상 공부 방법 3가지를 다 소개드렸습니다. 이 3가지 방법 외에도 또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직접 또 체험도 해보고 후기 영상을 올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다 완벽하고 이게 다 전부다 라는 건 없으니까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 영상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훌륭한 방법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 나가는데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